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소설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다자이 오사무의 자전적 수기 형식의 소설인데요. 다자이 오사무는 39세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작가입니다. 그의 심경을 이야기해주듯 무겁고 우울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설은 한 남자의 3가지 사진의 묘사로 시작합니다. 억지로 웃고 있는 듯한 찝찝한 느낌의 어릴 적 사진, 한 청년의 잘생긴 하지만 섬뜩한 느낌의 사진, 그리고 나이를 짐작할 수 없고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무미건조한 사진이죠. 사진 속 인물은 이 소설의 주인공인 요조이고, 이 요조의 사진 묘사 이후에 요조의 수기가 시작됩니다. 요조는 부잣집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배고픔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굶어 죽지 않으려면 이래야 한다 라는 말은 요조에게 난해하고 막연한 말이었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는 것도 요조에게는 종교적 의식같이 숨막히는 행위였습니다. 이와 같이 요조는 인간의 삶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자신에 대한 괴리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못해 회피합니다. 요조는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겉으로는 일반인인 척 웃고 떠들며 가족들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조는 이런 행위를 광대짓이라고 표현하죠. 사진을 찍을 때도 일부러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사진을 찍고 뜬금없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하거나 몸짓을 해서 가족들을 웃기기도 하죠. 어느 날 요조의 아버지가 소속된 정당의 유명 정치인이 강연을 하게 됐을 때 요조는 다른 사람들이 광대짓을 하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아버지 지인들이 아버지 앞에서는 강연이 좋았다 말하고 뒤에서는 강연을 헐뜯는 걸 듣게 된 거죠. 요조는 타인을 기만하긴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자신과 달리 타인을 기만하고도 밝고 명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조는 점점 일반적인 인간의 삶과 대립하게 되고 인간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요조는 타지역 중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요조의 계속된 우스꽝스런 광대짓 덕분에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지죠. 어느 날 요조가 늘 그렇듯 친구들을 웃기기 위해 일부러 넘어졌을 때 재밌어하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다케이치라는 조용하고 백치 같은 아이가 요조에게 다가와 일부러 넘어진 게 아닌지 물어봅니다. 요조는 완벽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연기가 간파당했다는 충격에 불안해하죠. 다케이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광대짓을 폭로할까 두려웠던 요조는 다케이치와 친해지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다케이치는 이런 요조와 친하게 지냅니다. 요조는 다케이치를 집으로 자주 초대했는데 다케이치는 고우의 자화상을 보고 괴물 그림이라 말합니다. 요조는 사람을 두려워한 화가들이 자신처럼 광대짓으로 사람들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을 괴물로 표현하는 그림을 그려냈다고 생각하죠. 요조는 누가 봐도 음침한 자화상을 그려내게 되고 다케이치는 그림을 감탄하며 요조에게 굉장히 훌륭한 화가가 될 것이라 말해줍니다. 다케이치는 요조에게 또 한 가지 예언을 더 하게 됩니다.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이라는 예언이죠. 시간이 흘러 요조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도쿄로 나가게 되고 서양 화가의 화방에서 미술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 화방에서 호리키 마사오라는 미술 학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자신의 광대짓을 의식하지 못하는 요조와 다른 형태로 세상을 방황하는 한 사람이었죠. 요조는 술, 담배, 매춘, 그리고 급진적 좌익 사상까지 호리키에게 배우게 되고 점점 주머니 사정은 어려워져 갑니다. 그때 카페의 여급을 만나게 됩니다.
스네코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고 세상의 풍파에 지쳐 있었죠. 그녀를 사랑했지만 인간에 대한 공포, 학업, 여자, 버거움, 그리고 금전적인 사정에 힘들어한 요조는 결국 자살을 언급한 그녀와 함께 동반 자살을 하게 됩니다. 스네코는 죽었지만 요조는 살아남았습니다. 경찰에게 몇 가지 조사를 받게 되고 곧 풀려나죠. 이 사건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요조는 요존의 집과 연줄이 있는 넙친의 집에 신세를 지게 됩니다. 넙친은 요조를 관리하게 되고 진학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조는 빙빙 둘러 말하는 넙치에게 미술을 하겠다 말하고 가출을 하게 됩니다. 가출을 했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었던 요조는 호리키에게 가죠. 요조는 호리키의 집에서 남편과 사별하고 5살짜리 딸아이와 살고 있는 시즈코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요조는 그녀의 집에서 기둥서방 비슷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돈이 궁했던 요조는 기자였던 시즈코의 도움으로 잡지사에 만화를 그려주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이라는 다케이치의 예언은 맞았지만 유명한 화가가 될 거라는 예언은 틀리게 된 것이죠. 요조는 한동안 성실하게 살지만 호리키와 다시 술을 마시게 되며 돈이 궁하게 되고 시즈코의 집안 물건에까지 손을 대게 됩니다. 요조는 그렇게 술에 빠져 살다 행복한 모녀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시즈코의 아파트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술집에서 전전하던 요조에게 술을 끊으라 이야기하는 한 여자를 만나죠. 17, 18살 정도 된 요시코라는 아가씨는 술집 맞은편 담배가게의 아가씨였습니다. 요조는 순수한 요시코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고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주는 요시코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요조는 술을 끊고 만화 작업에 열중하며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호리키가 다시 나타납니다. 요조는 호리키와 다시 술을 마시며 고주망태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더운 여름날 밤 호리키는 요조의 집에 찾아옵니다. 호리키와 요조는 옥상에서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요시코는 아래층에서 안주를 준비하죠. 한참 술을 마시다 안주를 가지러 아래층에 잠깐 내려간 요조는 요시코가 겁탈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조는 요시코를 구할 생각을 하지도 못한 채 옥상으로 도망치게 되고 호리키가 사태를 정리하죠. 요시코를 겁탈한 사내는 요조에게 그림을 받는 장사치였고 요시코는 그 사내를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게 되면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죠. 무조건적인 신뢰를 사던 순수한 요시코에게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요조는 때묻지 않는 신뢰가 죄가 되는가에 대한 고뇌를 계속합니다. 요조는 다시 술의 힘을 빌어 살다 수면제로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요조는 살아나게 됩니다만 몸이 극도로 쇠약해집니다. 요조는 약이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약국을 가게 됩니다. 약국 부인은 약을 챙겨주며 술을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술을 끊기 힘들 때 사용하라며 몰핀을 주게 됩니다. 요조는 금세 몰핀에 중독되고 맙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몰핀을 맞으며 점점 약에 취해갈 때 호리키는 또다시 요조 앞에 나타납니다.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것을 안 호리키는 넙치와 함께 요조를 입원시킵니다. 결핵요양소라고 생각했지만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진 정신병동에서 요조는 미치지 않았으나 사람들에 의해 미치광이 페인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리게 되죠. 요조는 인간 실격, 인간의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사망 소식과 함께 온 요조의 큰형은 요조를 정신병원에서 꺼내주며 시골 변두리에 집을 하나 구해줍니다. 그곳에서 폐병을 앓으며 살아가죠. 27살인 요조는 부쩍 늙어
많이 넘는 나이로 보이게 됩니다. 인간 실격은 너무나도 예민하고 순수한 요조가 자신을 숨기기 위해 광대짓을 하고 인간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그걸 잊기 위해 술에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신에게 신뢰에 대한 죄를 묻는 한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의 고뇌를 그린 소설입니다. 인간 세상에 대한 의미를 묻고 또 물으며 고뇌하는 요조는 작가 자신인 다자이 오사무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죠. 인간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뇌를 이해할 수 있는 소설입니다. 또한 흐르는 대로 흘러갈 수 있는 세상이지만 한 번씩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게끔 하는 성찰을 위한 소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보로 방의 6번째 소설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